1592년 4월 임진왜란 초기에 선조가 한양을 버리고 의주까지 피신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를 선조의 의주 파천 혹은 의주 몽진이라고 합니다. 선조의 이 파천을 두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은데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선조가 한양에 남아 일본군을 막으려 했다면 조선은 절대 유리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의 한양 도성은 방어하기에 너무 넓기도 했고 성벽도 높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 넓은 성곽에 배치할 군사의 수도 턱없이 부족했기에 선조가 한양에 남아 일본군을 방어하려 했더라도 그런 상태로 한양을 지켜내기 어려웠을 것이라 보는 것입니다. 오히려 선조가 파천을 갔었기 때문에 일본군에 잡히지 않았고 조선이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의병을 일으킬 수 있었으며 명나라에 구원병을 요청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만약 선조가 한양에 남아 있었다면 왕조가 무너지며 조선이 망했을 가능성이 높았던 것입니다. 이런 파천의 시기가 결정되어 그 소식이 알려지자 궁궐 안의 사람들과 백성들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파천이 결정되자 궁궐 안에 있던 호위 군사들과 종들은 궁궐 이곳저곳에 열쇠도 채우지 않고 빠져나갔습니다. 그런 파천길에 올라 임금 행차를 수행할 병사를 모집했지만 지원하는 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파천에 대하여 유성룡이 징비록에 남긴 내용을 보면 영의정을 비롯한 수십 명이 임금을 수행할 인원으로 결정됐으나 유성룡에겐 아무런 분부가 없었다고 합니다. 역시 유성룡이 쓴 서해짐에는 선조가 유성룡에게 도성에 남아 한양을 지키도록 하라고 명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놀란 도승지 이항복은 선조에게 유성룡을 파천길에 같이 하게 한다면 분명 도움이 될 것이라 하며 유성룡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도성을 떠나 서쪽을 향하여 국경에 이르면 강 하나를 두고 중국의 강토에 이르게 될 텐데 지금의 어려운 사정을 중국에 알리고 교섭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조정의 신하들 중에서 명민하고 사리 분별이 뛰어나며 경험과 말솜씨까지 갖춘 이는 유성룡뿐이라고 보고합니다. 그런 그를 한양에 두고 간다면 임금이 자리를 비운 한양은 일본군을 방어하지 못할 것이 뻔한데 유성룡이 한양에 남아있다면 결국 패전한 장수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고도 합니다. 그렇기에 유성룡을 파천길에 함께하게 한다면 중국과의 교섭은 물론 여러 분란을 이겨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여 유성룡도 선조의 파천길에 같이 오르게 됩니다. 일본군이 부산포에 상륙 후 파죽지세로 북진해오자 보름 만에 한성을 버리고 피난을 결정한 것입니다. 선조의 파천길은 매우 험난했습니다. 파천을 수행하던 다수의 관원들이 자신의 가족을 피신시키기 위하여 한양을 향해 다시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여러 고초를 겪으며 선조는 임진강가에 도착하게 됩니다. 날이 매우 어두웠고 비가 쏟아져 내리고 있었던 상황에 길을 비출 등불 같은 것도 없이 선조는 배에 타고 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이렇게 한 나라의 임금이 도성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피난을 갔기 때문에 나라를 등진 선조는 어떻게 봐도 좋게 보기 어렵습니다. 사실상 왕이 일본군에게 잡혔다면 그 전쟁은 지게 되는 것인데 이런 면에서 보면 선조의 선택이 옳지 않았더라도 끝내 명나라의 원군을 얻어냈으며 의병이 일어날 시간을 벌게 된 것입니다. 선조가 의도한 바는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침략을 당한 전쟁에서 승전해 나라를 지켜냈다는 것은 사실인 겁니다. 나라를 버리고 피난을 선택한 왕, 선조와 한양을 점령한 일본군이 얽힌 임진왜란의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에서 계속됩니다. 구독해 주실 거죠?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